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멘토,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세계적인 경제학의 바이블이죠. 폴 크루그먼의 국제경제학 교과서를 가지고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주제는 바로 생산과 환율의 단기적 관계,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인플레이션 편의와 정책 기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뤄볼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괜찮습니다.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아니, 정부는 금리를 조절하고 돈을 푸는 등등 이렇게 강력한 정책 도구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경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다, 실업이다 이런 문제들로 계속해서 씨름하고 있을까요? 정말 완벽한 경제를 만드는 건 불가능한 걸까요? 그래서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이런 순서로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교과서에 나오는 이상적인 상황을 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현실에서는 다르게 작동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선 이론의 세계, 그러니까 이상적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론적으로만 보면 정부는 경제라는 자동차의 운전대를 딱 잡고 완전 고용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아주 스무스하게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교과서가 그리는 완벽한 세상에서는요, 정책 입안자가 마치 아주 노련한 파일럿처럼 경제라는 비행기를 모는 거예요. 물가도 안정시키고 일자리도 넘쳐나는 완전 고용 상태를 착 유지하면서 말이죠. 정말 이상적이죠?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바로 이 정치, 특히 선거라는 변수가 끼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이상적인 비행은 거친 난기류를 만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장 내년에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그럼 정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나중에 경제에 좀 무리가 가더라도 일단 지금 당장 경기를 확 살려서 사람들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아주 강력한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그래야 표를 얻으니까요. 자, 이 그래프가 바로 그 유혹이 경제 모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돈을 막 풀어요. 이걸 통합 팽창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자산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이 AA 곡선이 위로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원래 1점에 있던 경제균형점이 순식간에 3점으로 점프합니다. 보세요. 생산량이 Y1에서 Y2로 늘어났죠? 이게 바로 단기적인 경기 호황입니다. 당장은 모두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와, 경제가 살아나는구나 하고요. 하지만 이 달콤한 파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걸 사람들도 금방 알아차리거든요. 돈이 흔해졌네. 그럼 물가가 오르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경제는 3점에서 2점으로 스르륵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생산량은 결국 원래대로 돌아오고 우리 손에 남는 건 뭐다? 더 높아진 물가, 즉 영구적인 인플레이션 뿐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자꾸 넘어가다 보면 경제 전체가 만성적인 병을 앓게 되는데요. 경제학자들은 이 고질병에 아주 중요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편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플레이션 편의. 이게 뭐냐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 단기적인 성과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경제 전체가 필요 이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을 갖게 되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 문장이 이 딜레마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경제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곧 선거 직전에 정치적으로 유리한 경제 호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즉, 경제를 살리는 좋은 약이 때로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한 마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런 정치적인 유혹이 아니더라도요, 현실 세계에서 경제 정책을 제대로 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마치 짙은 안개 속을 운전하는 것처럼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거든요. 교과서에서는 경제 운전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장애물을 5가지를 꼽습니다. 데이터는 늘 불완전하죠. 또 여러 정책 목표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요. 정책을 펴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갑자기 해외에서 경제 위기가 터지는 외부 충격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심리, 즉 불확실성과 기대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2가지만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먼저 시차 문제.
아, 지금 경제가 안 좋구나 하고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서 그 효과가 나타날 때쯤이면 어라? 경제가 이미 혼자서 회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뒷북을 치는 거죠. 또 상충하는 목표도 문제입니다.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확 올리면 기업 투자가 줄고 실업률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하는 이런 딜레마에 항상 빠지게 됩니다. 저는 이 비유가 현실을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경제 정책을 편다는 건요, 뻥 뚫린 고속도로를 최신형 스포츠카로 달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건 앞유리는 안개가 껴서 시야가 흐릿하고 핸들은 뻑뻑해서 잘 돌아가지도 않는데 뒷좌석에 탄 사람들은 서로 다른 곳으로 가자고 소리 지르며 싸우고 있는 그런 낡은 차를 운전하는 것과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론과 현실의 복잡한 세계를 넘나들면서 달려와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논의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그게 뭘까요?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선거 같은 단기적인 이익을 쫓는 정치적 유혹은 결국 경제 전체에 인플레이션 편의라는 만성병을 남길 수 있다는 것. 둘째, 그래서 완벽한 경제 관리라는 건 사실상 환상에 가깝다는 겁니다. 셋째, 현실의 정책 결정은 불완전한 정보, 시차, 상충하는 목표, 불확실성이라는 수많은 장애물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이 단기적인 정치적 유혹이 우리 경제를 병들게 하는 주범 중 하나라면 이 유혹의 고리를 끊고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경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왜 많은 나라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그토록 강조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